자, 반갑습니다. 원래 2시에 올려 했는데 좀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일찍 왔습니다. 해서 어제 오버 조합 가기를 잘했다. 마지막까지 좀 망설였거든요. 조합을 좀 늦게 보느라. 근데 핸디문은 솔직히 좀 빡세 보였고 유벤도 뭐 대승을 거두는 바람에 오버까지 나와서 잘 잡아간 것 같습니다. 어제 뭐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뭐 들으신 분들은 오버가 제일 좋다 했기 때문에 예, 뭐 오버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승패는 어차피 배당이 너무 낮아서 잘 데려가셨을 거라 봅니다. 해서 이제 내일도 경기가 엄청 많기 때문에 흐름을 오늘까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 레알, 뭐 나머지 해축들도 오늘 그 리그 경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보면은 라리가하고 이제 리그한 경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컵 대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어제는 갈 게 없어서 억지로 싱가포르, 태국을 갔는데 오늘 사실 필리핀, 베트남은 분석은 하지만 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는 딱 2경기밖에 없어서 그랬던 거고. 그래서 필리핀 경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이랑.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일단 필리핀하고 베트남 지금 성적을 보면 베트남이 이제 인도네시아까지 이기면서 2연승. 그리고 필리핀은 2경기 연속 무승부. 동아시아 이제 그 축구 대회인데 지금 필리핀이 이제 태국하고는 다른 조인데 베트남이 2승 무패. 예, 그리고 필리핀이 2무. 유일하게 두 팀이 이제 무패 팀이긴 해요. 인도네시아도 1승 1무 1패라서 어쨌든 베트남이 이제 5득에 1실점이고 지금 흐름상 이게 아무리 필리핀 홈이라도 베트남 사이즈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필리핀은 이제 미얀마나 라오스 생각보다 약팀한테도 이제 비겼기 때문에 뭐 예전에 베트남전 뭐 원정에서 2골 넣고 하기는 했지만 그 상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제도 싱가포르가 결국엔 뭐 태국 상대로 변수를 내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점유율이나 슈팅에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골 찬스가 더 많이 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후반 막판에 2골까지 먹히면서 4대2. 그리고 필리핀도 베트남전에서 홈에서 2번 다 졌습니다. 그래서 이긴 적은 있긴 해요. 예전에 뭐 꽤 오래되긴 했는데 근 10년 동안은 베트남이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베트남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요거는 가볼만 하다. 베트남 승. 왜냐 배당이 어제처럼 뭐 1.2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지난 원정에서 2골을 넣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월드컵 예선 때 그것 때문에 뭐 배당이 조금 올라갔다고는 보여지긴 합니다. 그때도 필리핀이 먼저 선제골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후반 막판에 극장골로 이겼기 때문에 근데 베트남이 최근에 잘합니다. 울산, 대구, 전북 상대로 이제 친선전도 다 이겼기 때문에 물론 스쿼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예전에 막 연패했을 때 베트남보다는 지금 흐름이 좋아서 필리핀전까지 잡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마엔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정이라서. 그래서 베트남 승까지만 보고 넘어가는 걸로. 언오버는 글쎄요. 언오버는 어제 뭐 싱가포르 태국처럼 막 확실하게 오버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게 필리핀이 골을 넣을 수 있느냐 못 넣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사실 필리핀 골 못 넣는다 하면은 언더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베트남 승만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레알하고 파추카 같은 경우에는 파추카가 일단은 실점이 없긴 해요. 보타포고 상대로도 이제 그때 역배가 나왔던 것 같고 알라을리 상대로도 승부 차이까지 같이 이겼는데 뭐 레알도 라요 원정에서 3대3으로 비기면서 최근에 좀 실점이 많긴 합니다. 아탈란타 2실점. 그리고 이제 뭐 레알 같은 경우에는 음바페가 출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뭐 다음 리그 경기 세비야전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 경기에 뭐 주전을 다 빼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로테를 돌리겠죠.
그러니까 앞서 나가면 로테를 돌리겠고, 아니면 처음부터 뭐 주전을 안 뛰고 뭐 살살 하다가 뭐 골이 안 나거나 지고 있으면 주전을 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결과는 레알이 이길 것 같다. 다만 이제 몇 대 몇의 스코어 싸움인가. 아무리 파추카가 2경기 이제 무실점 했다고는 하지만 멕시코 리그에서도 순위가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요거는 레알 승 1마인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도 레알이 자존심이 있는데 결승전인데 파추카한테 지면은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뭐 고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차라리 파추카의 그 선방을 원한다면은 뭐 오버를 노려도 되는데, 글쎄 오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는 아까 필리핀 느낌처럼 오히려 골이 많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 또 파추카가 어쨌든 2경기 실점이 없다 보니까 알 라을리 상대로도 득점을 안 내줬고,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알 라을리 상대로는 점유율이나 슈팅이 조금씩 밀렸어요. 그래서 레알은 아무리 레알이 지난번 뭐 라요한테 2대0으로 지다 뭐 3대2로 역전했지만, 그러니까 라요가 상성에서 레알 상대로 좀 잘 비볐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라요 무조건 이겨야 될 경기를 못 이겼다라기보다는 레알 그때 건넜던 이유가 그거였죠. 상성에서 비빌 수 있기 때문에 레알 승이 확실히 안 보여서 그런 거지. 뭐 라요 비겼다고 해서 와 이게 절대 비길 수 없는 경기 비겼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최근에 레알 또 폼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레알 승 1마인. 근데 2마인이 없죠. 그냥 마인 승이네 그냥. 갈 거면 마인 승으로 가야 된다. 일반 승은 배당 대비 별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스파르타하고 고어헤드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꽤 장시간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리그에서. 근데 이거 리그는 아니에요. 스파르타하고 고어헤드는 32강전입니다. LADBC 이제 컵 대회 32강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야 되고, 뭐 둘 다 크게 결정 여부는 없어 보여요. 다만 이제 스파르타의 지금 최근에 리그의 성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ADBC 쪽 보면은 스파르타가 16위거든요. 고어헤드는 7위라서 순위 차이가 좀 나고, 득실도 고어헤드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스파르타가 이제 지난번 컵 대회에 뭐 연장 가수 6대1로 이겼지만 최근 리그 5연패도 했었고, 물론 연패를 끊긴 했지만 네이면 상태로 그 초반에 보여줬던 그 강함, 뭐 트벤테 원정, 뭐 홈에서 페노르트, 뭐 PSV 원정에서도 한 골 차로 지고, 그 느낌이 없어요. 최근엔 득점을 많이 못하고, 최근에 리그 초반엔 그래도 2득점 할 때가 있었거든요. 원정에서. 근데 최근엔 1득점 이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득점력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리고 고어헤드 상대로 전체적으로는 앞서곤 있지만 최근 마지막 2경기 홈에서 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빡세다. 그래서 물론 이건 컵 대회입니다. 근데 이제 고어헤드가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트벤테 원정에서도 2골, 알크마로도 2대2로 비기고, 그리고 이 아주 상위권인 위테르트 상대로 퇴장만 안 당했으면 몰랐죠. 3대3으로 비겼습니다. 리그 경기에서. 지금 스파르타의 흐름보다는 고어헤드의 흐름이 좋습니다. 퇴장 당하고도 2골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밀리긴 했어요. 퇴장 때문에. 그럼에도 3대3으로 비겼다는 건 득점력은 고어헤드가 훨씬 좋다 봅니다. 그래서 뭐 컵대회 변수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고어헤드 정배 받은 게 좀 아쉽긴 해요. 프렘 받으면 바로 프렘 가면 되는데, 물론 컵 대회이기 때문에 버릴 수도 있어요. 스파르타는 워낙 순위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컵 대회라도 좀 건져보자 할 수 있는데, 컵 대회 이기는 것보다는 리그 경기가 더 중요하죠. 그 다음 경기가 아약스 경기거든요. 스파르타. 고어헤드는 홈에서 이제 브레드. 그러니까 고어헤드가 시간이 더 좀 짧긴 합니다. 그 텀이. 좀 더 일찍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요거 고어헤드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득점력으로 볼 때. 그리고
아마 승패 가기 좀 애매하다. 스파르타가 지금 홈에서 4연패 중이라서 그래도 예전에 좀 잘했던 게 있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최근에만 연패를 당했지 상성에서는 많이 좋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오버 보면 됩니다. 스파르타 경기. 만약 고어헤드 승각이 좀 빡세다. 뭐 무승부랑 좀 애매하다 하면 고어헤드가 최근에 다득점을 많이 하고 오버가 많기 때문에 홈에서 뭐 지볼레 2대2, 알크마르 원정 2대2, 뭐 트벤테 2대3, 지난번 3대3. 그러니까 다득점으로 비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딱 한 골만 넣어준다면 저는 오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다만 스파르타 입장에서 보면은 1대1 무승부도 은근히 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 대비 볼 때는 고어헤드 승이 좋아 보이고 그냥 뭔가 좀 승패로 결정짓기 어렵다 생각하면은 오버로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고어헤드도 최근에 원정에서 4경기 이긴 적이 없긴 해요. 다 이제 아쉽게 비겼거나 뭐 한 골 차. 근데 스파르타도 보면은 뭐 얘네가 이겼던 건 발베이크 전이니까 딱 3개월 전이죠. 3개월 전. 그러니까 타이밍상 이겨야 될 타이밍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컵 대회고 아무리 고헤드가 흐름이 좋아도 스파르타보다 뭔가 타이밍상 이길 것 같다 하면 오버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컵 대회라는 변수 때문에 스파르타가 뭔가 이겨버리면은 그런 그림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오버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다. 너무 배당 측면으로만 가지 말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헤라클레스하고 네이메안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 지금 네이메안하고의 상성을 보면은 일단 친선전 빼고 리그 경기로만 보면은 최근 20년도 이후에는 1대1이긴 합니다. 헤라클레스 홈 기준. 근데 가장 최근 경기로 보면은 그것도 반반이네요. 반반. 상성은 반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뭐 스파르타도 마찬가지지만 얘네도 이제 32강이기 때문에 일단 결장 부분은 둘 다 크게 없어 보여요. 뭐 경고 누적 퇴장 이런 게 없어서 없는데 일단 헤라클레스가 최근 5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얘네도 보면은 뭐 강팀하고도 잘 비비거든요. 아약스전도 3골 넣었고 예전에 PSV전도 홈에서 선제골 넣었지만 3대1로 역전 당했고 뭐 최근에 위트레이트나 알크마르 원정에서도 다 한 골밖에 안 줬고 그리고 페노르트전도 결국엔 2골을 넣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승리 운이 안 따라주는 거지 뭐 못한다고까지 보긴 좀 어렵다. 그리고 홈이잖아요. 최근 홈 3경기 무패고 네이메안 같은 경우엔 지난번 이겨줘야 될 경기 스파르타가 이제 뭐 연패였고 네이메안도 연패였는데 홈이잖아요. 홈 아약스나 위트레이트 상대로 골을 넣어줬다면 당연히 이겨야 될 경기 가까스로 비겼죠. 그래서 네이메안도 4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그래서 상성에서도 뭐 반반이긴 하지만 최근 득점력으로 볼 때는 네이메안의 득점력보다는 그래도 헤라클레스가 좀 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헤라클레스 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프렌이기 때문에 헤라클레스 프렌을 본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승을 보기가 좀 애매한 게 컵 대회고 그리고 뭐 네이메안도 아시겠지만 리그에서는 네이메안 성적이 헤라클레스보다 좋습니다. 헤라클레스의 단점이 뭐 득점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실점이 일단은 많거든요. 뭐 물론 최다 실점은 아닙니다. 발베이크, 알메로 그 다음으로 실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점이 적은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래도 헤라클레스 프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아스널 크리스탈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오늘 메모장을 쓸 걸 그랬나? 어제 메모장을 쓰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했었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단은 지금 필리핀 둘, 셋, 넷, 네 경기, 둘, 넷, 여섯, 일곱 경기. 잠시만요. 마이크 잠깐만 끄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널하고 크리스탈. 지금 상대 전적 보면은 아스널이 그래도 크리스탈이 원정에서 은근히 아스날하고 비겼던 적이 좀 있거든요. 최근에. 예. 근데 어쨌든 최근 마지막 이제 경기들을 보면은 연승 중이긴 합니다. 아스널이 크리스탈 상대로. 그리고 이게 어쨌든 아스날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게 리그 경기가 아니고 컵대회입니다. 컵대회. 지금 8강전인데 정해진 팀이 토트넘, 맨유, 아스널, 크리스탈, 뉴캐슬, 브랜드포드, 사우스햄튼, 리버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사우스햄튼이랑 아스널 하는 것 같고 뉴캐슬까지 토트넘만 내일이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결승이 코앞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이게 뭐 리그 경기가 있긴 합니다. 이제 근데 또 하필 크리스탈하고 경기예요. 원정. 오늘 컵 대회하고 그리고 크리스탈이 요새 잘하죠. 뭐 에스턴 원정도 비기고 뉴캐슬 뭐 맨시티랑도 비기고 브라이튼도 원정에서 3대1로 이기고 해서 요새 5경기 2승 3무로 무패입니다. 최근에 진 거는 풀럼전밖에 없고 그 전부터도 질 때 한 골차 이상으로 잘 안 졌거든요. 크리스탈이. 그래서 크리스탈이 지금 리그에서 순위도 보면은 뭐 15위로 되게 이제 뭔가 안 좋아 보이는 듯 하지만 무도 은근히 있고 그리고 당연히 아스널에 비해서는 뭐 비교가 안 되죠. 뭐 득실도 다 밀리고 한데 최근에 폼이 너무 좋다. 그리고 아스널도 지난번 뭐 모나코전을 3대0으로 이기면서 뭐 챔스에서 연승도 하고 성적이 좋았지만 리그에서 2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3연승 이후에 풀럼 원정 그리고 홈에서 에버튼하고 비긴 거는 좀 크다. 풀럼이야 원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도 아스널이 풀럼한테 에버튼한테 막 약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압도적으로 슈팅이 많았지만 점유율도 많고 유효 슈팅이 5개밖에 없었어요. 에버턴은 유효 슈팅이 아예 없었거든요.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조금 아쉽긴 하죠.
해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 아스널이 유리한 건 맞지만 이게 컵 대회라는 특성이 있고 최근 에버튼이나 풀럼전 비겼다는 점, 그리고 크리스탈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중간에 이제 뭐 브라이튼 원정, 중간이 아니고 이제 그 맨시티하고의 홈 경기, 그리고 에스턴이나 브라이튼 원정에서도 안 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아스날이 아무리 강해도 저 정도의 배당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아스날의 1.32. 저는 요거 크리스탈 2프렘 봅니다. 2프렘. 그러니까 뭔가 아스널이 이겨도 막 2대0, 3대0으로 이길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아스날의 그 홈에서의 득점력 보면은 가능하긴 한데 한때는 이제 3연속 무승부도 했었고 아스날이 홈에서 크리스탈 상대로. 그리고 최근에 뭐 맨유나 노팅엄 다득점으로 이겼지만 두 경기 연속 비겼다는 거, 그리고 에버튼전에 득점이 없었다는 거, 그게 조금 걸립니다. 뭐 부상은 장기 부상 빼고는 거의 없어요. 수비 쪽, 공격 쪽도 부상이 거의 없고. 근데 크리스탈은 오히려 이제 수비 쪽에 경고 누적이 한 명이 있고, 얘네도 지금 에제랑 마테타가 부상이 좀 에제는 몇 경기 못 나왔던 것 같고 마테타가 거의 풀로 나왔다가 지금 부상 의심이 되긴 하거든요.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글쎄요. 그래도 쉽게 질 것 같지 않다. 지더라도 한 골차, 아니면 진짜 컵 대회이기 때문에 뭐 무승부로 연장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배당 대비 굳이 아스날 승 가고 싶으면 차라리 핸디무로 노려보는 게 좋다. 뭐 1핸디무 이렇게. 저는 2프렌, 크리스탈 2프렌 봅니다. 2프렌. 2프렌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8강이라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크리스탈도 이제 뭐 본인들이 뭐 아주 순위권이 높아서 뭐 컵 대회를 가거나 그럴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서 이거라도 이제 노려볼 만하죠. 크리스탈 입장에선. 지금 리그 순위도 15위라서 뭐 아무리 따라잡아도 이게 그 컨퍼런스 가기까지가 좀 힘들어 보여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근데 지금 페이스 좋은 흐름이라면 컵 대회까지 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 보여집니다. 자, 뉴캐슬하고 브랜드포드 갈게요. 요 경기도 이제 리그컵이죠. 오늘 토트넘만 빼고 3경기가 열립니다. 자, 일단 상성에서는 브랜드포드 상대로 3승 1무로 진 적이 없습니다. 뭐 최근에 연승 중이기도 하고 브랜드포드 상대로. 그리고 뉴캐슬이 지금 순위가 12위거든요. 브랜드포드하고 비교했을 때 딱 한 단계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승점이 같고 뭔가 브랜드포드가 승이 더 많아서 11인 것 같거든요. 승점이 같고 득실도 같습니다. 얘네가 똑같아요. 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뉴캐슬이 오랜만에 이겼습니다. 레스터 상대로 4대0. 그 전에 뭐 크리스탈 원정 비기고 리버풀전도 가까스로 비기고 브랜드포드전 4실점 했지만 2득점 했고, 그래서 득점은 나름 괜찮았어요. 왜냐면 얘네가 뭐 홈에서 아스날이나 그리고 리그컵에선 첼시도 잡고 올라왔던 뉴캐슬이기 때문에 브랜드포드 얘네가 이제 홈에서 강팀이지 원정엔 좀 약합니다. 브랜드포드 지난번 첼시전 뭐 한 골을 넣긴 했지만 홈에서 무패인데 원정에서는 아마 리그 1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컵 대회에서만 이제 다 몇 부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부도 아닌 것 같은데 한 3, 4부? 그 팀 상대로 이긴 게 유일하지. 물론 뭐 맨시티 한 골, 토트넘 한 골, 맨유 한 골, 풀럼 한 골, 에스턴, 첼시 골을 못 넣었던 적은 리버풀 말고는 없습니다. 브랜드포드가. 그만큼 원정에서 득점력은 나름 괜찮은데 이제 뉴캐슬이 최근에 레스터를 4대0으로 이겼고 리버풀전도 3골을 넣어서 요 경기는 그래도 뉴캐슬 쪽으로 조금 더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걸리는 건 그거죠. 2.5면 무조건 오버 가면 되거든요. 근데 하필 또 3.5를 줘가지고 이게 살짝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브랜트포드 입장에서는 오버도 많긴 한데 3.5 기준을 적용하면은 아슬아슬한 경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맨시티 2대1, 풀럼 2대1, 뭐 지난번 첼시 2대1. 그러니까 2.5로 하면 다 오버인데 3.5 적용했을 땐 살짝 좀 애매하다.
그리고 뉴캐슬도 은근히 홈에서 그 리버풀전 빼면은 생각보다 실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컵 대회이기도 하고 의외로 언더날 가능성도 있다 보여집니다. 박빙의 승부로. 그렇다고 막 뉴캐슬 승 가기에는 브랜드포드도 지난 첼시전 생각하고 뭐 다른 경기들 생각하면 꾸준히 득점했고, 그러니까 뭔가 고민되는 게 뉴캐슬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게 참 다음 경기 입스위치 원정이고 브랜드포드는 홈에서 노팅엄전. 일단은 저 어디냐 뉴캐슬 먼저 결장 부분을 좀 봅시다. 일단 주전키퍼가 일단 부상 중이고 미드필더 경고 누적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다 장기 부상. 그리고 브랜드포드는 장기 부상 말고는 딱히 없어 보이네. 예. 그래서 뉴캐슬 승 좀 위험해 보여요. 요거. 뉴캐슬 승 갔다가 뭔가 살짝 좀 불안해 보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질 것 같진 않은데 뭔가 질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흐름상은 지면 안 되긴 하거든요. 브랜드포드의 원정 성적 보면. 근데 브랜드포드도 공격이 진짜 유한의 이사, 은베모 둘 다 골을 많이 넣고 뉴캐슬도 레스터전만 실점을 안 했지 나머지 최근에 그리고 또 뭐 복수도 하긴 해야죠. 브랜드포드 원정에서 일단은 2대4로 졌으니까 뉴캐슬이.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요거는 뉴캐슬 승을 보기보다는 오버가 살짝 애매해도 그냥 흐름대로 갑시다. 흐름대로. 뉴캐슬도 최근 3경기 다 오버고 브랜드포드도 4경기 다 오버였기 때문에 지든 이기든 뭐 다득점으로 비기든 뭐 브랜드포드 역배가 나오든 오버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3.5 기준. 배당도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브랜드포드 프렌 가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프렌도 배당이 상당히 높은데 이러려면 뉴캐슬 승이 완전히 안 보여야 되는데 뉴캐슬이 홈에서 나름 좀 한단 말이죠. 그리고 브랜드포드가 원정에서 조금만 성적이 좋았더라면 프렌을 볼 거거든요. 근데 그 리그컵 1승 말고는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가기가 좀 빡세다. 프렌은. 그래서 오버로만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 경기. 그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 갈게요. 알크마르하고 흐로닝은.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좀 일찍 왔는데 아마 나중에 저녁쯤에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1차 분석이고 여기서 뭐 수정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분석을 해서 이제 왜냐면 어제 고배당을 공개한다고 했거든요. 오늘 많이는 아니고 이제 한 3경기 정도 묶어서 가기 때문에 그 고배당도 공개할 겸 나중에 조합이 좀 어느 정도 정해지면 나중에 이제 와서 뭐 수정된 거 있으면 얘기하고 또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해서 고배당 공개하고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온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또 올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크마르하고 흐로닝은 요 경기도 지금 보면은 알크마르가 지금 에레디비시에서 순위가 생각보다 막 높지는 않거든요. 6위. 근데 이제 흐로닝언이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뭐 득실 차이도 많이 나고 득실이 좋습니다. 알크마르가. 그리고 흐로닝언 상대로 홈에서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연승 중이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상성에서도 좋고 그리고 알크마르가 한때 이제 막 5연패도 하고 막 안 좋았었는데 요새는 잘 안 지거든요. 유로파에서도 뭐 2번 연속 비기긴 했지만 어쨌든 3경기 무패. 그리고 리그에서는 4연승 중입니다. 뭐 그전에는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고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오버만 내고 뭐 홈에서 1대2로 막 지고 1대2로 진 경기만 3번. 원정에서도 득점은 했지만 막 페노르트도 3실점 했고. 근데 최근에 4연승 할 때 1실점 이상을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브레다전도 역전을 했고 아약스도 잡고 특히 홈에서 아약스 잡은 게 크다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흐로닝언이 뭐 지난번 트벤테전 득점도 없이 졌기 때문에 흐로닝언도 홈에서는 나름 좀 하거든요. 최근에 뭐 3경기 무패. 근데
원정에서는 리그에서는 아마 그 발베이커전이 유일한 승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리그는 6연패 중이고 중간에 컵 대회 한번 이겼지만 걔네는 뭐 워낙 그 하부 쪽 리그 팀이어서 트벤테 PSV 내면 3경기 연속 그 컵 대회 빼면은 사실 4경기 연속 득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정 무득점인 거 생각하면은 요거 알크마르 승 봐야죠. 저는 오히려 이 경기 마엔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물론 트벤테도 리그에서 흐로닝언 상대로 이제 마엔을 쉽게 한 건 아닙니다. 뭐 슈팅 수도 비슷했고 그래서 마엔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알크마르가 마엔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다 한 골차 승부였거든요. 근데 흐로닝언이 원정 득점력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상성에서도 밀리고 해서 그걸 한번 노려보면은 마엔을 가볼 만하다. 해서 일단 알크마르 승 보고 마엔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우스햄튼하고 리버풀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꼴찌하고 1위의 싸움인데 어쨌든 이거 그 리그 경기가 아닙니다. 일단 리버풀 1위 뭐 한 번밖에 안 졌고 득실도 괜찮고 근데 사우스햄튼이 딱 한 번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득실이 약간 반대로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사우스햄튼이 리버풀 상대로는 은근히 홈에서 최근에 쉽게 안 졌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리그컵에서 17년도에 한 번 이겼던 적이 있어요. 리버풀 상대로.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21년도에 리버풀을 리그에서 한번 잡았고 22년도에 1대2, 23년도에 4대4, 24년도 최근 11월이죠. 얼마 안 됐죠. 홈에서 2대3. 이것도 비길 뻔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리버풀이 사우스햄튼 만나면 좀 쉽게 이기진 못했다. 그리고 이게 리그컵이잖아요.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순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다음 토트넘 경기 생각해야 됩니다. 토트넘이 뭐 토트넘보다는 유리하겠지만 그래도 일정들이 워낙 3, 4일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 정도는 아마 주전을 빼고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처음부터 빼는지 아니면 처음에 뛰다가 좀 유리하면은 빼는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사우스햄튼 주전 키퍼가 이제 손가락 부상 때문에 이제 키퍼들이 뭐 서브가 몇 경기씩 뛰었거든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비에 출전 정지 선수가 한 명이 있고 그거 말고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알리송이 지금 휴식으로 빠져 있는 것 같고 휴식을 준 것 같아요. 얘가 부상 때문에 못 나왔는데 이번 경기도 안 나올 것 같고 로버트슨이 출전 정지입니다. 수비. 그리고 코나테도 부상이고 그 외에는 뭐 디오고 조타는 여전히 부상에서 회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명단 제외들이 안 뜨면은 요거는 그래도 리버풀이 좀 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리버풀이 지금 1인데 첼시가 바짝 쫓아오고 있거든요. 뭐 그래도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리버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 이겨줘야 될 경기 풀럼전도 비겼고 그리고 최근 뉴캐슬 원정에서도 비겨서 얘네 리그에서 2경기 연속 무승부입니다. 그리고 하필 오늘 그 경기가 있는 사우스햄튼하고 얼마 전에 경기를 했었어요. 리그에서 2대3으로 이제 아쉽게 졌기 때문에 뭐 그때의 기억을 살린다면은 사우스햄튼 입장에서 해볼 만하죠. 물론 점유율이나 슈팅이 압도적으로 밀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쉽게 안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배당이 사우스햄튼 쪽으로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배당상 리버풀 승을 가기에는 좀 애매하고 배당이 더 오르면 가볼만 합니다. 지금 마엔도 2배로 뛰었고 일반 배당도 1.3인데 뭐 1.5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살짝 더 올라가는 정도. 제가 노리는 건 아무리 사우스햄튼이 리버풀 상대로 뭐 쉽게 안 졌다고 하고 지난번 비길 뻔했다 하더라도 지난 토트넘전 5대0 그 패배 그리고 첼시전도 5대1 패배 해서 이게 뭔가 실점이 적을 것 같진 않거든요. 오히려 리버풀이 아주 손쉽게 깔끔하게 이길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전들 빼고 이제 로테를 돌려도 무난하게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뭐 리버풀이 요새 원정 성적이 안 좋고 홈에서만 잘 이기고 맨시티처럼 원정에 막 연패를 하고 그랬으면은 그러면 사우스햄튼 2풀엔 가볼 만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서 뭐 주전을 다 빼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래도 리버풀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나. 그때 그 브라이튼전도 3대2로 이겼을 때 잠깐만요. 뭐 살라하고 누네스가 이제 교체로 출전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각포나 그러니까 얘네도 뭐 로테를 돌리면 돌렸지 뭐 주전 다 빼고 뭐 이 2군으로 투입했다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격진의 이제 교체의 시기 정도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리버풀이 우세하다고 봅니다. 이 경기. 그래서 리버풀 승각이 조금 애매할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리그컵에서의 다득점과 실점들을 생각하면은 최근에 리버풀의 실점까지 요것도 3.5라도 오버 봅니다. 오버. 만에 하나 사우스햄튼이 말도 안 되게 이기는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한다면 오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선제골 넣어. 뭐 리버풀이 역전해도 뭐 동점골 넣어서 뭐 리그처럼 2대2 상황까지 가다가 뭐 3대2로 사우스햄튼이 이기든 아니면 애초부터 리버풀이 뭐 스무스하게 그냥 2대0 3대0 하면서 무난하게 이기든 오버가 제일 좋다. 그리고 고배당 노릴 거면 차라리 리버풀 좀 더 승을 보기 때문에 1핸디무가 됐든 2핸디무가 됐든 핸디무 쪽으로 노릴 가능성이 높다. 마행 가기에는 리그에서도 아슬아슬하게 이겼기 때문에 마행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배당이 매력적이라도. 그래서 저는 핸디무 쪽으로 아마 노릴 것 같다. 고배당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모나코하고 파리 가도록 할게요. 자, 추천 한 번씩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나중에 저녁쯤에 올 때는 그렇게 할게요. 저 메모장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나코하고 파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나코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일단 파리 상대로 최근 홈에서 유리합니다. 3승 1무 1패거든요. 중립 그 컵대회 빼면은 사실 홈에서 파리 상대로 최근에 안 졌거든요. 너무 상성에서는 예전에는 많이 졌었는데 최근 상성은 모나코가 좋습니다. 모나코가 좋고 그리고 최근에 파리가 2경기 연속 비겼던 적이 있잖아요. 오세르하고 낭트전. 그리고 리옹전을 이기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원정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원정에서 실점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고 그리고 모나코가 지난번 랭스전 비기긴 했지만 얘네가 뭐 앙제한테 한번 진 것 빼고는 홈에서 나름 성적이 괜찮단 말이죠. 그리고 리그왕에서 보면은 이건 컵대회 아닙니다. 리그 경기예요. 리그 경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모나코가 3위고 파리가 1위이기 때문에 아직 무패긴 해요. 근데 실점이 같아요. 득점에서만 파리가 많이 앞서고 있을 뿐이지 실점은 이제 같다 보니까 모나코가 이 홈에서 5승 2무 1패 파리가 4승 3무 은근히 무가 좀 있습니다. 원정. 그리고 실점도 좀 있어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수비의 경고 누적 그리고 그거 말고는 다 장기 부상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경고 누적 빼고는 파리는 거의 없고 콜로무아니 정도만 이제 출전이 의심될 뿐이지 뭐 누노 멘데스도 지금 몇 경기치 계속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는 파리가 뭐 지난번 리옹을 잡긴 했지만 무패기도 하지만 최근에 모나코의 그런 흐름이라면 요거는 뭐 예전에 앙제 4대2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니스나 랭스하고 1대1로 비겼던 거 생각하면 모나코도 뭐 확실히 이긴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뭐 브레스트도 3대2 예전에 몽펠리에 르하브르 2대1 3대1인데 강팀끼리 붙으면 오히려 골이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땐 파리 홈이라서 이제 리옹 상대로 3대1로 이겼던 것 같은데
원정이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모나코도 은근히 파리 상대로 강했고 그렇다고 프랭까지 가긴 어렵고 둘 다 실점이 적기 때문에 3.5 언더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언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비아레알하고 라요 갈게요. 이때부터는 다 리그 경기입니다. 리그 경기. 자, 비아레알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라요하고 비교했을 때 순위가 2배 정도 차이 나고 득실은 별로 차이 안 납니다. 비아레알 실점이 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홈에서 원정보다는 살짝 좀 승점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라요가 얘네도 홈보다는 원정이 살짝 더 좋아요. 그래서 비아레알의 이제 단점은 일단 주전키퍼의 부상 그리고 수비 쪽의 경고 누적 최근까지 거의 풀로 뛰었죠. 그리고 미드필더의 다니 파레오의 경고 누적 그리고 알렉스 바에나도 경고 누적 경고 누적이 벌써 3명입니다. 근데 비중이 수비도 높고 다니 파레오도 미드필더 2골이나 넣고 있고 알렉스 바에나도 4골 5어시 아요세 페레스 다음으로 골이 많아요. 솔직히 골하고 어시 합치면 가장 많거든요. 이 3명 빠지고 그리고 니콜라스 페페 아쿠마치도 지금 부상으로 몇 경기째 못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상과 경고 누적과 이게 타격이 심각합니다. 비아레알 쪽이. 뭐 라요 상대로는 웬만해서는 잘 안 지긴 하지만 최근에 23년도에 한번 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라요가 아시겠지만 요새 성적이 괜찮아요. 흐름 자체가 발렌시아 원정 잡고 레알하고 3대3으로 비겼고 어쨌든 컵대회 3대2로 이겼고 지더라도 한 골차 승부도 많고 그래서 요거는 비아레알의 부상 그리고 지난번 베티스전도 졌고 해서 비아레알이 지금 3연패거든요. 예전에 뭐 지로나 이기다가 비기고 우사수나도 이제 겨우야 비기고 해서 비아레알이 그나마 뭐 홈에서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닌데 실점이 좀 많습니다. 라요가 그 실점이 적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배당이 적어도 라요 2프렘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프렘까지 줄 줄은 몰랐다. 이게 뭐 페이크를 주는지 모르지만 저 정도의 그 결장이 많고 뭐 공격 쪽에 지금 엄청난 전력 누수인데 주전키퍼도 빠지고 뭐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려면 이제 다니 파레오도 경고 누적을 받지 말고 뭐 바에나 그러니까 아요세 페레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좀 너무 출혈이 심하다. 라요는 거의 결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흐름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프렌 가장 좋아 보이고 언오버로는 비아레알이 그래도 한 골 정도 넣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뭐 2대1로 이길 수도 있고. 그래서 굳이 간다면은 최근에 오버가 많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언더보다는. 근데 더 좋아 보이는 건 이프렌 다음으로 좋아 보이는 건 오버보다 이게 비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비아레알이 아무리 경고 누적으로 많이 빠져도 1대1로 비기는 그림까지 생각하면 라요 1프렌 오버보다는 1프렌이 더 좋아 보인다. 어쨌든 확률로는 2프렌 배당을 좀 더 높인다면 1프렌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에스파뇰하고 발렌시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유튜브에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마무리를 하는 거고 좀 빨리 시작해서 좀 하는 거고 지금 한지 한 40분 좀 된 것 같거든요. 해서 나중에 또 다시 올 겁니다. 뭐 고배당 오늘 어쨌든 한 경기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고배당 좀 노려볼 만한 거 있을 것 같아요. 뭐 핸디 쪽이 됐든 역배가 됐든. 자, 에스파뇰 발렌시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둘 다 강등권이고 발렌시아가 지금 승점 10점으로 꼴찌거든요. 뭐 득실이 가장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바이올리드가 실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얘네가 득실이 가장 안 좋고 그나마 발렌시아는 원정에서 승리가 없기 때문에 홈에서 좀 해볼만 하다 보거든요. 10득점에 9실점이라. 근데 이제 승점이 워낙 적어서 꼴찌긴 한데
뭐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원정의 에스파뇰 홈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홈에서 4승 1무 3패인데 원정 1무 7패. 그래서 뭐 발렌시 저 뭐냐 아니구나 반대로 얘기했구나. 에스파뇰이 홈 발렌시아가 홈인 줄 알았네. 이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에스파뇰이 원정에서 못하지 홈에서 못하진 않거든요. 그럼 4승 1무 3패. 그리고 발렌시아는 그나마 홈에서 이제 조금 잘했었는데 원정 2무 6패로 3득에 14실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이아돌리드전도 결국엔 졌고, 그래서 지금 연패 중이고, 그리고 컵 대회 중간에 이기긴 했지만 컵 대회 빼면 3연패입니다. 그래서 뭐 발렌시아 원정은 진짜 아주 끔찍할 정도로 못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바이아돌리드 상대로 점유율도 많고 슈팅도 훨씬 많았어요. 14대 2. 근데 이제 후반에 퇴장도 있었고 바이아돌리드. 그리고 에스파뇰이 오사수나하고 비겼고 지난번. 그리고 셀타도 3대 1로 잡고 마요르카. 그러니까 얘네가 홈에서 득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에스파뇰이. 괜히 원정에서 못하고 홈에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정에서 지금 6연패. 실점도 많고. 근데 최근에 어쨌든 셀타도 잡고 오사수나도 쉽지 않은데 비겼다는 점. 그게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성에서도 발렌시아 상대로 좀 비비거든요. 거의 반반 느낌입니다. 살짝 좀 밀리는데 최근에 2경기 연속 비겼기 때문에 사실 발렌시아의 지금 원정의 상태로 봐서는 이 에스파뇰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배당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발렌시아가 2마인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저 이런 배당은 처음 보거든요. 에스파뇰이 1마인 뭐 5배인 건 이해를 해.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2마인 15배는 이걸 뭐 노리고 가라는 건지. 아무리 그래도 발렌시아가 뭐 2대0, 3대0으로 질 것 같지는 않아요. 골 차 나더라도 이제 한 골 차지. 왜냐면 저 15배가 나오려면 에스파뇰이 3대0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건 힘들고 2대0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저는 요거 그 발렌시아의 지금 폼으로 봤을 땐 주전키퍼가 일단 부상 중이거든요. 에스파뇰이 경고 누적이 한 명 있긴 합니다만은 주전키퍼 부상에 그 수비 쪽에도 부상이 한 명 있어서 이제 몇 경기 못 나오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땐 지금 에스파뇰의 홈 흐름이 더 좋다. 발렌시아가 뭐 설마 4연패 하겠냐 하겠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리그 초반에 3연패를 끊어내긴 했었거든요. 비아레알전. 근데 그때하고는 다른 게 그때는 초반이었고 지금은 후반인데도 원정 성적 이 정도면은 뭐 못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뭐 6연패, 뭐 5연패. 근데 연패를 떠나서 득점이 3득점밖에 안 됩니다. 득점이라도 막 한 두 자릿수 득점하면서 이제 1승이 없으면 좀 득점력은 그래도 좋은데 못 이겼구나 생각하겠지만 득점도 무득점 경기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에스파뇰 승부 사이드에서 봐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에스파뇰 승부 보고 왜 근데 이제 승을 확실하게 못 보냐. 발렌의 4연패가 조금 걸려서 그래요. 얘네가 뭐 지난번 경기 이겼으면은 승을 좀 더 보겠는데 얘네도 워낙 연패 중이라서 그래도 공격 쪽에는 지금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휴고 드료도 그렇고 예전에는 막 부상으로 뭐 한두 경기 못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셀타한테 3득점 할 정도면 승부 쪽으로 봐야 되는데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언더는 배당 대비 갈 이유가 없다 봐요. 뭐 에스파뇰이 홈에서 골을 많이 못 넣은 것도 아니고 많이 넣을 때 2골, 3골씩 막 넣었기 때문에 발렌이 원정 득점력이 너무 저조해서 지금 언더 쪽으로 이제 배당이 많이 적은데 마요르카처럼 한 골만 넣는 순간 오버가 납니다. 그래서 언더는 별로 지향하지 않습니다. 갈 거면 차라리 오버를 억지로 노려서라도 가는 게 좋지. 일단은 승무 사이드에서 좀 고민을 해보겠다 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했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튜브도 올려야 되고 1차적으로 분석을 했을 뿐이지 여기서 약간의 수정이 생길 수도 있고 뭐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건데 수정이 생길 수도 있고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고배당을 하나 공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3경기 정도 묶어서 막 4경기 5경기가 아니고 3경기 정도 묶어서 한 20배 정도 나오면 좋겠다 요런 느낌이라서 그거는 이따 방송에서 생방에서만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다시 보기는 안 남고 그거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수정된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코멘트하고 그리고 고배당도 조합을 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 아마 저녁쯤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버 그냥 던져줬잖아요. 조합을 제가 따로 안 드리더라도 어제 오버 좋았다. 갈 게 오버밖에 없다. 그래서 오버 2개를 얘기해 줬는데 뭐 어제 오셨던 분들이 지금 안 와서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오시면 뭐 잘 골라갔겠죠. 그 정도 얘기해 줬는데 그런데도 못 갔다. 그래. 그러면 승만 가더라도 적중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승은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 했으니까 잘 이제 가져가셨을 거라 보고 오늘도 이제 뭐 주력과 어제 핸디물 노렸지만 핸디물은 안 됐습니다. 어제 핸디물을 1핸디물씩 노렸거든요. 그래서 태국이 막판 극장으로 이제 2핸디무가 되는 바람에 이거 아쉬울 뻔했는데 유벤투스가 4대0으로 이기는 바람에 아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오늘은 고배당을 좀 노려 가볼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배당들도 막 그렇게 낮지 않고 그래서 잘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나가시기 전에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질문 타임. 어제도 질문하다가 뭐 오버가 좋냐요? 오버가 좋습니까? 막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버가 제일 좋다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쿵짝이 맞은 거죠. 안 그랬으면 오버가 더 좋다 막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못했을 텐데 그래도 오버가 좋다 배당 대비. 그래서 그거를 듣고 그러면 오버 가야겠다 하셨던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 봅니다. 갈게 근데 사실 어제 오버밖에 없긴 했어요. 배당이 너무 낮아서. 근데 오늘은 경기가 많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싱가포르 경기를 굳이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2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갔다. 근데 오늘은 필리핀 베트남 경기는 사실 뭐 굳이 안 가도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도 만약에 뭐 필리핀 레알 마드리드만 있으면 가야죠. 어쩔 수 없이. 근데 다른 경기들이 있으니까 뭐 주력으로 갈 필요는 없고 부주력으로 가든 고배당으로 가든 뭐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오늘 낮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따 완전 최종적으로 고배당과 함께 뭐 고배당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당 좋은 것과 함께 최종 이제 수정을 해서 뭐 수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셔야 됩니다. 요대로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수정을 조금 해서 올 수도 있고 근데 거의 큰 틀 예를 들면 10이라 치면은 뭐 바뀌어도 한 2, 3 정도지 뭐 갑자기 뭐 여기서 확 뒤바뀐다 뭐 갑자기 뭐 예를 들면 레알 마드리드 승 봤던 게 패가 된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승이냐 무냐 좀 애매한 것들을 정해주고 뭐 마인을 봤던 게 핸딤으로 바뀔 수 있고 뭐 오버 봤던 게 언더로 조금 더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뭐 이긴다고 했던 팀이 갑자기 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마무리를 하고 저는 이따가 뭐 저녁쯤에도 올 수 있습니다만은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뭐 한 4, 5시 좀 빨리 마무리가 되면 아니면 좀 늦으면은 뭐 한 6, 7시 그러니까 빠르면 4, 5시 늦으면 6, 7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따가 고배당과 함께 오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이따가 고배당 조합 저랑 함께 같이 가보시고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보시고 후원하실 분들도 다시 보기에 후원하시면 됩니다. 쪽지를 주시면 되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후원해야 되냐 여기 수배 와서 뭐 생방을 보든 다시 보기를 보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낮방송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다들 이제
잘 골라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